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주식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좀 종종 다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제 포지션을 좀 투명하게 알고 가세요. 저는 주식을 잘 못해요. 실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랑 성격이 잘 안 맞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전 그렇게 어려운 투자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왜 만들게 됐냐면은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1인당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묶었으니, 캡을 씌웠으니, 배급 대출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 돈이 갈 곳은 주식시장밖에 없고 이재명이 밀어붙이고 있고 가뜩이나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코스피 5천은 이미 정해놓은 거나 다름이 없다. 굉장히 상황이 좋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들어주세요. 제 댓글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 이재명 잘하고 있다. 코스피 3천 넘었다. 했던 얘기 지켰다. 다 잘 될 거다. 좀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냐가 그냥 제가 한두 줄 읽은 게 아니라 대세예요. 지금 코스피 3천이 이재명을 칭찬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고 코스피는 코스피고 난 나라 걱정하는 거다. 이거 얘기할 거 아니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거는 들으신 다음에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는데 있잖아요. 그 주식 올라갔다고 막 이렇게 환희하시는 그 모습 있잖아요. 저는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봤고요. 내려갈 때 누구 원망하고 욕하는 것도 수도 없이 봤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선진 시민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쉽게 캐치가 가능하시거든요. 주식 올라가면 뭐 나쁘지 않죠. 좋을 수 있고 돈 버는 사람 나오겠죠. 근데 왜 이건 인정 안 하세요?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어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사모펀드, 그 다음에 개인이에요.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할 수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저보다 잘 하실 테니까 주식은 계속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절대. 그래서 올라가다 꺾이면 개미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코스피, 한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많은 패인과 파산과 가정 파괴를 만들어 왔는지 혹시 아세요? 물론 모든 자산시장, 투자시장은 다 그래요. 리스크 있게 하면.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냐면 지금 코스피 있죠. 이거는 완전 생 투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도박판이에요. 뭐가 아닌데요 도대체? 다 돈 벌려고 뛰어드는 건데. 다 여기저기서 전 세상에서. 그리고 이재명 지금 코스피 하라고 막 부추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힘, 파워, 자금력, 권력을 이용해서 매수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작전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작전 조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잡아내기 되게 어려워요. 시장에 개입하면은 그게 일종의 작전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피가 3천이 넘었어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막 대단한 업적인데요? 코스피 3천을 이재명 돈으로 만들었어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올라가서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5천 가도 뭐 가면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고 주식 얘기하는 분들은 지금 물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얘기 안 하죠. 더 간다, 더 살아 이 얘기밖에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배떠 뭐 아저씨 있죠. 그 뭐뭐뭐 아저씨 있잖아요. 무슨 작가님, 약간 머리숱 많이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한국에서 한동안 영웅이었어요. 제 말 틀려요? 2차 전지주 올라가는 동안에 그분 찬양하는 책에 강의에 엄청났잖아요. 지금 막 죽이려고 들어요. 예전에 선대인 선배님, 그분도 찬양하다가 죽이려고 들고. 한국이 이래요. 이건 알고 가세요. 뭔가 나한테 좀 좋다, 이득이 된다 싶으면 찬양하다가 내가 좀 어려워지면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이재명한테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럼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데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돈으로 코스피에 투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아세요? 이거는 정말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부동산 투자가 안 된다니까요. 다주택자가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랑 주식 투자하는 거랑
국가 기여도가 전혀 달라. 이걸 비교하는 사람은 전 정신병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부동산에 뭔가 하는 거는 임대 사업이나 매매 사업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신규 공급이 안 돼요. 이제 안 되잖아요. 전월세 공급이 안 돼요. 이제 매물 안 나와요.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필수제잖아요. 이게 난리가 나요. 수급이 안 맞아서. 앞으로 난리가 날 건데 이번에는 다주택자 탓을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정권 민주당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맞다면 맞다고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또 투자 타령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영역에서 일을 한다니까요. 제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실수요예요. 문제는 내가 언제 입주하냐 이 정도입니다. 지금 할지 나중에 할지.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집값이 불안정하면은 먼저 사놓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이분도 실수요자가 맞는데요. 여기서 더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옳았어요. 대출로 막아버렸잖아요. 배급 대출 6억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먼저 산 게 잘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더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실수요장이고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있는 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코스피 5천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피 5천이 될지 안 될지 전 몰라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돈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코스피를 산다란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월세 안 냅니까? 이거잖아요.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면은 대출이자 갚는이라고 투자를 못한다. 코스피에 올 돈이 거기서 끊겨 먹는다. 이런 망상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랑 그쪽에 계신 분들은 망상이 매우 심해요. 증거가 전혀 없고 증거 얘기하면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데요. 자, 보세요. 이제 월세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 이자 안 내도 월세로 다 나가요. 그럼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할까요? 맞아요.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 쓸 수 있는 신용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신용까지 땡겨서 미수 몰빵이 가능한 구조는 냅둬요. 근데 코스피를 더 띄우면은 사람들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패닉바잉 한단 말이에요. 한국은 적당히가 없어요. 게다가 대통령이 부추긴다? 그랬다가 시장 꺾이면. 이것도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 한국 기업들 지금 힘든 거 다 알아요. 공부한 사람은 무조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용대출은 풀어놓고 주식 관련해서요. 부동산 다 막고 전 이 돈이 올 거라고 보지도 않지만 분위기 타서 사람들이 진짜 돈 다 땡겨서 신용 몰빵했는데 주식장 꺾이면요. 그럼 또 그 얘기할 거죠. 그건 개인이 투자한 거니까 개인이 책임져라. 국가에 얼마나 안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카드 대란처럼 대혼돈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안 좋죠. 부동산 시장은 보시다시피 투자자가 있어야 전월세 공급이 돼요. 투자자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식 시장은 적절할 필요가 있어요. 적절하지 않으면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겠지만 올라갔다가 한번 꺼지면은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 못 보셨어요? 부동산 하다 망한 사람 있죠? 근데 훨씬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이 역사적으로 주식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개인 입장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냐? 개인 중에 장기적으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국내 시장에서 1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뭘 비교해요, 이거를. 근데 이 안정된 자산 에셋 파킹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을 다 틀어막고 정말 위험하디 위험한 주식으로 가라? 그리고 여기서 임의적으로 국가가 부추기면 올라가겠죠. 근데 나중에 잘못되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엄청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건 현명한 걱정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자세히 보면은 국민들한테 목돈이 안 가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어요. 전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퇴직연금 있죠. 퇴직연금도 목돈으로 못 받아가잖아요. 잘 들여다보세요. 국민들이 목돈을 가져가는 거를 다 틀어막고 있죠. 이게 약간 국가 의존? 배급화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목돈이 없으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없고 목돈이 없으면 보수화될 확률이 낮아요. 보이셔야 돼요. 퇴직연금. 야, 목돈 안 돼. 나라한테 맡겨. 대출. 안 돼. 국가가 통제할 거야. 6억까지만 받아. 적당히 받아. 이런 식이에요. 다 배급식, 구독식.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남겨놓으면 영구집권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코스피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려요. 근데 일로 다 갈 거다? 그냥 무조건? 그러길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도대체
부동산 시장에 대출 6억 캡을 씌운 거랑 코스피 5천 가는 거랑 왜 연결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다르다니까요. 어차피 월세를 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서민들은 어차피 지금 쓸 돈이 없는데 주식이고 나발이고 올라가도 많이 벌지도 못하는 돈밖에 없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외면당하면은 월세 내다 끝난다고요. 이게 훨씬 위험하죠. 월세 난민, 월세 거지되는 게 훨씬 위험하죠. 어떻게 그게 무시할 일이고 무조건 코스피로 갈 일입니까? 전 그건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도대체 저를 왜 이렇게 막 회유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지켜보자. 코스피 3천 됐잖아. 나랑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주식시장을 지금 잘 못하지만 그 엄청 오래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차라리 미국 주식시장을 믿어요. 훨씬 더 체계적이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지금 한 4월 달까지 박살냈었잖아요. 그래도 믿고 기다린 사람 훨씬 많아요. 그리고 결국 잘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념대로 밀어붙이고 있죠. 이거예요. 주식시장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일을 잘하고 있죠. 근데 이재명은 거꾸로예요. 일을 되게 못한다는 표현도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을 띄우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국 국민 성향에 맞거든요. 딱 맞긴 해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 중국이에요. 중국 이거는. 누가 이걸 선진국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삼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대통령이 나와서 기업 살리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주식 사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다 공산주의화로 바꾸고 있는데 이게 좋아요? 근데 좋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아니라고요. 난 여기 동의는 못해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돈 벌면 좋죠. 시청자분들이 돈 벌면 좋죠. 난. 내 사람들이 버는 게 좋죠. 근데 두 개를 엮지 말라고요. 다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나라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주식 투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두 개는 다른 영역이고 이게 이걸 대처한다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아예. 그 월세는 왜 자꾸 얘기를 빼요. 전세나 월세는 이거 필수제인데. 주식은 필수제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주식을 필수처럼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물론 이해는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근데 주식 없어도 안 죽어요. 집은 없으면 죽어요. 이게 뭐가 틀린 얘기인데.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관련돼서는 종종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겠고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